독일의 뇌 과학자가 무려 30년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림빅 맵인데요. 오늘은 책 라이프 코드에 담겨 있는 이 맵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유형의 뇌를 가졌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추구해온 삶의 가치, 취미, 소비 패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에 맞는 설득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설득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설득은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의 진짜 주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공대와 스탠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완전히 동일한 와인을 2번 마시게 했습니다. 단, 한 번은 $5라는 가격표를, 다른 한 번은 $45라는 가격표를 붙였어요. 여러분이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참가자들은 $45가 붙은 와인을 더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요. fMRI로 참가자들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비싼 와인을 마실 때 실제로 뇌의 쾌감 중추가 더 활발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혀가 아니라 뇌가 맛을 결정한 거예요. 비싸다는 정보가 기대감을 만들고 그 기대감이 맛있다는 감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런 실험은 엄청나게 많죠.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이성이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일 뿐입니다. 우리 뇌의 진짜 주인은 이성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감정은 생명체가 완수해야 할 단 2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생존하라. 굶어 죽거나 잡아먹히지 않아야 한다. 둘째, 번식하라.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뇌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기쁨, 쾌감, 설렘 같은 긍정적 감정을,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공포, 혐오, 고통 같은 부정적 감정을. 책 행복의 기원에서도 같은 전제를 둡니다. 인간은 100% 동물이고 모든 동물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모든 것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것들이다. 자, 그럼 원래 모든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걸까요? 아닙니다.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것에 좋은 감정을 느끼는 인간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돼서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거예요. 반면 생존과 번식에 도움되는 것에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 그런 뇌를 가진 인간들은 원시시대에 다 죽었어요. 살았어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전자는 애초에 끊겼겠죠. 저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뇌 시스템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전달했어요. 1. 균형 시스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위험을 피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저지르는 인간들은 독이든 열매를 먹거나 포식자가 숨은 덤불로 뛰어들어서 살아남지 못했겠죠. 지금 뇌의 균형 시스템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마시지 마. 보험은 많을수록 좋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새로운 식당? 그냥 늘 가던 곳에 보장된 맛을 선택하자. 2. 조화 시스템. 인간이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 지구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뇌의 조화 시스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했더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더 자주 모여야겠어. 아픈 친구를 위해 병문안을 가야겠어. 굶는 아이들 소식에 마음이 아파. 후원을 좀 해야겠어. 3. 자극 시스템. 우리 조상이 살았던 과거는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늘 부족했고 지독한 추위와 가뭄이 예고 없이 찾아왔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떤 인간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늘 새로운 먹거리, 안전한 사냥터를 개척한 용감한 모험가들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자극 시스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 즉흥여행 어때?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자. 이 강의는 전공과 무관하지만 재밌겠어. 들어볼까? 드라마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 오늘 밤새서 정주행한다. 4. 지배 시스템. 지배 시스템은 전쟁과 사냥에 앞장서서 승리를 가져오는 뇌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조금 이상해요. 지배 시스템은 생존에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배 시스템을 가진 인간들은 생존에는 불리했을지언정 번식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알파 수컷이라는 두목과 그가 거느리는 몇몇 참모들의 독재하에 무리가 굴러가요.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의 침팬지 새끼 중 약 86%가 정권을 쥔 몇몇 침팬지들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지배 시스템을 가진 몇 마리의 침팬지가 대부분의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인 거죠. 지배 시스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 실적 1등,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지. 더 큰 집, 더 좋은 차로 내 성공을 보여줘야 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졌어? 제발 이겨라.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유형의 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뒤쪽에서 나의 뇌는 어떤 시스템에 가까운지 정식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간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A.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여권 유효기간은? 보험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균형 시스템입니다. B. 팀원들과 함께 가는 건가? 혼자는 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화 시스템입니다. C. 오, 새로운 경험이다. 어떤 나라일까? 자극 시스템이겠죠. D. 이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돼. 완벽하게 해내자. 지배 시스템입니다.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어떤지도 볼까요? A. 날씨를 확인하고 교통 상황 보고 예약은 미리미리. 균형 시스템. B. 친구들과 함께 뭘 할까? 조화 시스템. C.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보자. 자극 시스템. D.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지.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걸로. 지배 시스템입니다. 이제 내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감이 오시죠? 저자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배와 균형 사이를 원칙주의자, 자극과 조화 사이를 자유인, 자극과 지배 사이를 모험가, 이렇게 나눴어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각 유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을 때 각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 모험가. 에이, 괜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심한 감기 아닐까? 2. 성과주의자. 이런 내 사업이 문제로군. 경제가 바닥을 치겠어. 당장 비상대책을 세워야지. 3. 원칙주의자.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 손 씻기, 거리두기는 꼭 필요하지. 4. 전통주의자. 너무 무서워. 일단 식량과 생필품부터 넉넉히 사둬야 안심이 될 것 같아. 5. 조화주의자. 가족들 건강은 괜찮을까? 부모님께 마스크부터 준비해드려야겠다. 6. 자유인. 꼭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나?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7. 쾌락주의자. 경찰이 다 감시할 순 없잖아. 사람들을 몰래 만날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뇌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추구하는 삶의 가치, 취미생활, 소비 패턴,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둘째, 나에게 맞는 환경, 나에게 맞는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공법,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인생 철학은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겐 아닐 수 있죠. 이건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 강점 코칭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극과 짜릿함을 좋아하는 쾌락주의자가 매일 똑같은 숫자를 들여다보는 회계부서에서 일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다가 스스로 실패자라 여기면서 무력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성격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 일은 즐거움이 되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건 단지 일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맞춤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외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들이 위험을 극도로 피하고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여보, 이번 여름에 다뉴브강 자전거 여행 어때? 내가 알아봤는데 20년 넘게 이 코스만 운영한 가족 기업이 있더라고. 후기를 보니까 손님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편의를 꼼꼼히 챙긴대.
짐은 차로 다음 숙소까지 미리 옮겨주고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구조팀이 와서 해결해준대. 만약 배우자가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라면 앞의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첨단 기술,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의 초점은 지배와 성과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여행사는 라이딩 장비에 엄청 신경을 쓰는 곳이더라고. 자전거는 전부 최첨단 카본 소재라 깃털처럼 가볍고 2년 이상 된 구형 모델은 단 한 대도 없대. 똑같이 달려도 이걸 타면 하루에 15에서 20km는 그냥 더 가는 거지. 당신 체력이면 하루에 100km 주파도 문제 없을걸?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새로운 경험과 예측 불가능한 자유를 갈망하는 타입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자기야, 이번 휴가 때는 다뉴브강 따라서 자전거 여행이나 가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코스를 짤 수 있대. 가다가 예쁜 마을이나 멋진 풍경이 나오면 즉흥적으로 며칠 더 머물러도 되고, 갑자기 옆길로 새서 숨겨진 맛집을 찾아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유형의 뇌를 가졌는지를 알면 똑같은 걸 제안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전략을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설득할 때 쓸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뇌를 가졌을 가능성이 커. 그렇다면 이런 광고, 이런 카피가 먹힐 거야. 이렇게요. 내가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갤럽 강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유독 재밌게 읽은 이유는 저자의 림빅 맵에 갤럽 강점 테마를 입혀서 읽었기 때문인데요. 갤럽 강점이 뭐냐?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34가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갤럽 강점 검사를 하면 이 34가지 강점 중 나의 상위 강점 1위부터 5위까지를 받게 돼요. 저는 갤럽 강점 코치로 10년째 활동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34가지 강점 테마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림빅 맵에 34가지 테마를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저의 5가지 강점 테마를 체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성과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강점 코칭을 받은 사람들을 전부 넣어봤거든요. 너무 찰떡같이 들어맞아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코칭했던 분 중에 교도관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했을까요? 그분의 강점 테마 5가지는 회고, 책임, 절친, 심사숙고, 화합이었고 전통주의자에 속했습니다. 이 책에는 각 유형별로 어떤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치안과 안전. 만약에 이분이 쾌락주의자였다면 교도관이라는 일에 만족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성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험가와 원칙주의자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 경제, 산업, 교육이죠. 저는 코치가 직업이니까 직종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코칭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가 이 강점 코칭이고요. 2번째가 스포츠 멘탈 코칭이에요. 또 저의 자산은 100% 주식에 들어가 있어서 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3가지가 제 삶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숙이요. 제가 만약 쾌락주의자였거나 자유인이었다면 과거에 다녔던 외식 기업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온 거죠. 지금 제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림빅 맵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저자가 30년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갤럽 강점도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갤럽이 세계 최고의 통계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시죠? 갤럽이 30년 동안 모든 직종과 업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2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들한테 어떤 강점과 재능으로 성공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비슷한 것끼리 묶었더니 총 3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 34가지 강점 테마입니다. 저자의 림빅 맵과 갤럽 강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지 현실에 너무 딱 들어맞았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자기 유형과 맞는 일을 찾은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기 유형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코칭 프로그램도 림빅 맵을 넣어서 버전업을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나의 강점에 맞게 삶을 최적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1600명이 넘는 분들이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행복과
성공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나의 뇌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라이프 코드 테스트라고 치시고 이 링크를 찾아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4가지 유형으로만 보여주는데 강점 코칭 과정에 함께 하신다면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유형별로 어떤 성공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코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코칭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